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PD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인기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 지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간혹 이제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다 같은 단어고요. 요즘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줄여서 지산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시죠. 자, 그럼 우리 지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와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건물이 그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광명 SK 테크노파크 그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입니다. 자, 보기에도 우람하고 멋있어 보이죠? 자, 1, 2층에는 이제 업무 지원 시설들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는 그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렇게 대형 건물에 직장이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이미지를 한층 그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공개 공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공개 공지는 그 건축물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자,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런 이제 공개 공지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장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도 또 직원들에게 이제 커다란 복지겠죠.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IT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가 얼마나 빡셉니까? 저도 예전에 개발자였는데요. 그때는 참 무지막지하게 일했습니다. 거의 매일 막차 타고 퇴근하고 밤샘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여간방 잡아놓고 코딩을 몇 달 동안 했었죠. 자, 머리가 꽉 막혀서 더 이상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다면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르겠죠. 그리고 실제 저도 한 5년 정도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초반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양 인덕원에 있는 메가밸리라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연구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말은 연구소였지만 개발실이었죠. 그때가 지식산업센터 초창기를 막 벗어나서 활성화되기 시작할 쯤인데요. 그래도 시설이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이 건물 각 층에 샤워 시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라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죠. 자, 문제는 아침에 자출을 하면 땀에 쩔어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가 힘들었었는데, 자, 샤워 시설이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그리고 이제 옥상에도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시설들이. 농구 코트, 축구장, 배드민턴장, 골프 연습장, 그리고 이제 인라인을 탈 수 있는 트랙들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 시설과 샤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본사로 들어갔었는데 한동안 정말 갑갑했었죠. 자, 여기도 참 휴식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기업을 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옥을 보유하고 있거나 프라임 빌딩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그 소형 빌딩이나 건물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거래처와 고객들의 기업 이미지 개선과 또 유능한 직원들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산 입주를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그 1층 주차장과 연결된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자, 차량에서 바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제 도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제조업 업종은 이제 화물의 운송이 이제 편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산의 경우에는 이제 화물 승강기가 있거나 아니면 지상층까지 차량이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서니 이제 당구장이 보이네요. 자, 대부분 1층, 2층에는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 배치가 됩니다. 자, 가격이 저렴한 구내 식당이 있고 사무용품점, 편의점,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커피숍 등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오죠. 카센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와 여가까지 한 건물에서 그 올인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이것도 주차장이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좋네요. 자, 물류 이동을 위해 이제 보다 큰 톤수의 차량의 진입이 이제 가능하고, 또 이제 비교적 넓은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되어 있어서 거래처나 이제 고객 내방 시 주차가 아주 원활하죠. 자, 일반 소형 빌딩의 경우 주차 대수가 열악해서 이중 주차를 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요인은 이제 업무에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자, 편리한 주차는 비즈니스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영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 업무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자, 업무에 필요한 지원 시설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향상되죠.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용 지게차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별도의 그 비용 투자 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업무 향상에 커다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동종 업체가 이제 모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기업 이미지 향상, 그다음에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직원 채용 및 유지에 이제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형 건물이고 첨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래처 및 고객에게 기업 이미지를 이제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이나 운동 등 기업에서 제공하기 힘든 그 부대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깨끗하고 이제 번듯한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 채용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각종 세금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이용해서 임차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산의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주는 그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4.6%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이제 그 세제 감면 혜택을 임대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이런 혜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분양을 받아서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세제 지원이 있어요. 이제 그 과밀 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4년간 100% 면제해 주고요. 그 후 2년간 또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이제 법인세, 소득세, 세제 지원이 있고요. 자, 금융 지원의 경우는 그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런 그 세제 혜택 및 금융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특히 이제 실사용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꼭 서둘러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그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기업 자산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을 이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더불어 사업장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이까지 반영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기업의 숙명이잖아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동종 업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업 간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요. 고객 유치라든가 정보 교류, 협업, 최신 트렌드 파악에 용이하죠. 예. 자, 지산 중에 특정 업종에 특화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광명에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GIDC라고 이곳은 이제 디자인에 특화된 지산입니다. 광명 역세권에서 제일 비싸게 분양이 됐었는데 완판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리미엄이 한 1,500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있으면 입주할 텐데요. 이런 곳은 잘 될 거예요. 이런 특화된 업종이 모여 있어서 서로 주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건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화물 하역 작업이 많이 하는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 승강기라든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층을 고를 때도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층을 고르는 게 더 유리하겠죠. 대형 기계 설비 같은 그 장비들이 필요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층고라든가 하중,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고가의 제품이나 시스템, 정보들을 다루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소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직원 수급이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라든가 그리고 배후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좋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이제 사람이 찾아오기도 좋겠지만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후 수요가 많겠죠. 그리고 나중에 임차를 온다거나 할 때도 임차도 잘 나갈 거고요. 매매를 할 경우에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매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곳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산은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된 곳에 그 지산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좋습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예. 산업, 금융, 회계, 법률,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업무 효율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실사용자 입장이라면 투자자보다는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주 썩 저렴한 가격이 아닌 유연 시세보다 약간 비싼데 위에서 설명한 제반 조건이 받쳐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실수요자 측면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은요, 지산에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월세를 내고 계시는 것보다 여러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이용을 하셔서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하시는 게 이제 실익이 크다는 결론이고요. 자, 시기는 이런 혜택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혜택이 사라질지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 혜택을 주면서 이제 러브콜을 막 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다시 싹 바꿔서 그 여러 혜택들을 지금 축소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지산의 혜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인제 이런 혜택들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